선거구제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공직선거법 말고도 사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정당법상에서 근데 정당법상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녹색당에서 헌법 소원한 것도 사실 합헌 판정 받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중앙당에 중앙당을 서울에 둔다든가 시도당은 1000명에서 5개를 모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정당 규정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공무원이나 교원의 그 정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정당법, 그다음에 정당 후원에도 못하게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있어요. 황당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뒤로 밀어놔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만 해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또 요소들이 있고 뭐 여성 할당률 문제라든가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다루고 오히려 선거구제와 이제 비례대표 요 문제만 다루니까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보기에도 이게 뭔가 정치공학, 정략적인 의도하고 사실 무관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식의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직선거법 법률 개정안 이제 민주당에서 10개 이상 나왔죠. 쭉 보면 맨 앞에 취지가 보통 그렇게 써 있어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고 다당제 개혁을 이룬다. 국민이 볼 때 의구심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군소정당의 정치를 막고 다당제 개혁을 막은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주축들이 다시 모여갖고 그걸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 2024 정치 공공 기자회견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국회 밀실에서 하지 마라. 50-50 그거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나중에 가면 결국 그게 자기 이해관계가 결국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실 잘 보면 소선거구제 당선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안 적극적이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면 이게 매스컴을 좀 타고 유명세가 좀 있는 그런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도 하자는 거야. 자기가 문제 없어. 자기가 더 유리해.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두루도 알려주시니까. 근데 자기 그가 텃밭으로 키워온,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어떤 구에 여기에만 자기가 투자해왔던 이런 사람들은 이게 확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돈도 더 들고 모르는 사람이고 선거 조직도 2배, 3배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내심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좋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의회만의 힘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의회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싫어하니까. 내가 최근에도 지금 국회에서 선거 토론회 하는데 민주당 의원 하나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대뜸 발제하고 있는데 주요 요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에서의 뭐 체크해야 될 점 이런 걸 좀 다뤄야 되니까 그거 좋은 거네 이러면서 뭐 그분 소속구제 아주 후자에다가 소속구제에서 자기 텃밭을 정했고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만 맡겨놓으면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바람직한 안을 되게 어렵다. 아까 심사도 의원의 말처럼 반의 진실을 좀 더 적극화 시키려면 시민이 다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이게 오늘 기자회견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모임 만드는 거 좋죠. 좋은데 거기 꼭 만들었을까 이제 이거 중심으로 가야 돼 하는 순간 망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정치개혁 공동연대님이 꾸리셨고 선거들 기억 그 연대에서 엄청 제가 그때 기억나요. 그때 기사가 오래 썼잖아요. 그때가 꽤 됐죠. 202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21년. 근데 어느 정당들 모이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기자회견 하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이게 탄력을 받는 것 같은지 원해서 목소리 시민단체들 모이고 좀 하는 게 참여연대 경실련도 모아줘야 되고. 그렇죠. 오늘 이제 전공은 지금 이제 2024 전공이 이제 리브랜딩 일편인데 제출 2024나 벽전 재출범했는데 뭐 단체도 늘었어요. 690개 단체고 웬만한 단체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없고 정당은 일단 안 넣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당은 빼고 시민사회단체만 690개. 뭐 예를 들면 근데 뭐 이런 건 들어갔어요. 지역정당 네트워크, 페미니즘 창당 준비 이런 거는 이제 정식 법적 정당이 아니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는 이 힘으로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보수적 의견들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범사련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논의하자. 보수적인데 그렇게 극우는 아니고요. 그거하고는 저희가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범사련, 범시민사회 단체 하나.
범시민사회 단체 하나. 그래서 최근에 범사련이 시민사회 단체연대회 진보 쪽이죠. 여기하고 같이 토론회도 한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뭐 진보와 보수가 이게 좀 함께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만들면서 시민 논의를 요새에서 범시민 논의를 좀 모아나가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중요하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박주민, 이은주, 양경숙 이렇게 세 명이 왔습니다. 오늘은 박주민, 이은주는 저희가 이제 사실 초대한 셈이고 전국에서 최근에 논의를 해보니까 여러 안 중에서 물론 이은주한 박주민안이 훌륭하다 뭐 100%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나마 있는 안 중에서는 박주민이나 이은주안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요. 뭐 박주민안의 경우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측면, 여성 할당이 폐지된 측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은주는 이제 의석이 증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공감의 분위기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양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발언 기회가 안 주는데 끝까지 서 있고 그러니까 50분 동안 그 진실성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안 줬는데. 네, 발언 기회도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그런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